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고생대의 대봉기, 고생대 중간에 대봉기 때의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대의 대봉기는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기간으로서 이 당시에 어류가 가장 번성해서 어류 천국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서류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양서류는 이제 물과 바다와 땅과를 왔다 갔다 하는 뭐 저희가 되겠죠. 지금의 뭐 깨구리 이런 애들이 이제 물속과 땅 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서류가 이제 그 깨구리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대봉기 때는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봉기, 고생대 대봉기는 실루리아기 다음에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 고생대는 이제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약 3억 년간이 이제 고생대가 되겠죠. 고생대는 이제 5억 4천만 년 전에 처음에 캄브리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해서 지금 이제 대봉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봉기 다음에는 석탄기, 페름기 해서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를 끝으로 고생대가 끝이 나고 2억 5천만 년 전부터는 중생대가 시작이 되죠.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가 되겠으면서 이때 그 파충류 중에서 공룡이 활개를 치는 시대가 2억 5천만 년 전에 중생대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해서 6,600만 년 전까지 거의 한 2억 년간 이어온 것이 중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봉기는 이제 그 고생대 중간쯤인데 이때는 어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나타난 어류가 턱이 있는 판피 어류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봉기 전에 실루리아기 때 이제 그 어류가 처음에 등장을 하지만은 이때 처음에 등장한 어류는 턱이 없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그 턱이 없다고 해서 무악이라고 그러죠. 무악 어류가 되겠습니다. 이 무악 어류가 뭐냐면은 턱이 없어요. 턱이 없고 그냥 입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먹장어, 이런 뱀장어, 뭐 붕장어 이런 장어류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턱이 없이 그냥 입만 있어서 그 입을 통해서 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속에 있는 그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흡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먹잇감에 대해서 입을 갖다 대고 그냥 그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씹을 수가 없어요. 턱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물고기였는데 얘들이 이제 그 씹는 맛, 먹는 맛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턱이 생긴 거죠. 턱이 생기고서 이제 딱딱딱딱 하면서 이제 뭘 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더 진화를 해서 이빨이 생기게 되죠. 이빨이 생기면서 이제 그 씹는 맛, 먹는 맛 이런 것을 이제 점점 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의 변전사를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나타난 물고기류가 이제 바로 이런 붕장어, 뱀장어,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그 장어류죠. 얘네들이 이제 그냥 입만 있고 턱이라든가 이제 그 이빨이 없죠. 근데 그 무화과류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턱이 생기고 이빨이 생기면서 이제 유화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화과류 턱이 있는 판피어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유화과류에서 다시 이제 진화를 하면은 연골어류가 되겠습니다. 연골어류는 이제 뼈가 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화된 물고기가 이제 경골어류가 되겠습니다. 경골어류는 지금에 있는 어류의 대부분이 이제 경골어류죠. 한 90% 이상이 경골어류가 되겠습니다. 뼈가 튼튼한 그게 이제 경골어류가 돼서 이제 상어라든가 지금도 있는 그 상어라든가 가오리 얘네들은 연골어류가 되겠습니다. 뼈가 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어도 이때 그 연골어류가 되겠고 지금 현재 나머지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제 경골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대범기 때는 턱이 있는 판피어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판피어류들은 머리에 갑주 같은 두꺼운 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피어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물고기 중에서 길이가 거의 한 10m나 되는 둔 클레오 스테우스 뭐 이런 놈도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실러캔스라는 물고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러캔스는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범기 때 있던 물고기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도 아직도 잡히고 있습니다. 이 실러캔스가
대범기가 이제 4억 2천만이니까 거의 한 4억 년 전에 있던 거예요. 아직도 4억 년 동안 계속 진화를 번식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연골 오류, 그러니까 뼈가 말랑말랑한 상어 가오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 상어 중에서 원시 상어인 스테타칸투스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서류들이 등장을 하죠. 그 양서류들은 이제 그 물과 육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최초의 양서류, 얕은 물에 살면서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최초의 양서류인 틱타일락,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봉기에 이제 말에 이제 가면은 3억 6천만 년 전에 대봉기 말에 되는데, 바닷속에 이제 포식자 점점 이제 또 이제 진화를 하면서 커지죠. 그래서 이제 커진 어류인 물고기인 히네리아라는 것은 이 크기가 거의 뭐 4m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크죠. 무게도 한 2톤이나 되고, 얘네들은 이미 그 이제 무화거류에서 유화거류로 발전이 돼서 강력한 턱하고 이빨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형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얘네들은 바닷속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 어떤 그 페어 폐어와 비슷한 원시 폐를 발달을 시키면서 육지로 올라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육지에서 숨을 쉬면서 발달된 지느러미를 발달시켜서, 이게 뭐 지느러미가 앞지느러미 뒷지느러미 있죠. 얘네들이 이제 이제 앞발 뒷발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된 이 지느러미가 발달돼서 땅 위에 올라오면은 막 이제 그 땅을 짚고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숨도 바닷속에서만 이제 뭐 부력을 이용하다든가 뭐 이런 또 그 부력을 아가미를 이용하는 바닷속에 산소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폐와 비슷한 폐를 발달시켜서 육지에서 올라와서 호흡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한 것이 이 대형 포식자인 하이네리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팜피어류의 대표적인 주자인 틱토돈티드라는 물고기도 또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진화하고 발전을 해서 상어라든가 가오리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또한 틱토돈티드 또는 페어 뭐 이런 물고기들은 호주라든가 남미의 아마존, 그다음에 또는 아프리카 이런 데 살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서 민물에서 살아서 민물고기가 되기도 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4억 년 전에 이때 대범기 때 살다가 지금도 아직도 살아서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 실로캔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죠. 이 실로캔스가 상당히 덩치가 크네요. 2m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덩치가 크고, 하지만은 얘네들이 시력이 나빠서 눈으로는 잘 못 보고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먹이를 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상어가 대표적인 전기 그 신호를 발산을 해서 먹이를 감지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돌고래라든가 얘네들은 이제 뭐 어떤 그 음파, 소나 이런 걸 해서 그건 이제 반사되는 걸로 해서 이제 뭐 먹이를 감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전기 신호를 발달을 하면서, 또는 아가미가 이제 발달을 하죠. 그래서 그 입 옆에 여기 이제 아가미가 이제 여기죠. 이제 그 눈깔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옆에 이제 아가미가 이제 특성을 하석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물을 흡수를 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호흡을 하는 거죠. 아가미가.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폐를 발달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폐가 보조 기능을 하지만은 일부는 아가미가 퇴화돼서 아가미의 구멍만 있기만 하다. 이 아가미가 이제 이게 쭉쭉쭉쭉 갈라져서 이제 그 물을 흡수하기 좋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폐가 발달해서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가미가 퇴화돼서 그냥 구멍만 하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콧구멍이 있는데 코는 단지 냄새를 맡는 기능뿐만, 냄새 맡는 기능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각 기능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콧구멍에서 호흡은 안 하고, 호흡은 입으로 아가미로 하면서 산소를 섭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코가 이제 그 호흡하는 기능이 주종인데, 이 물고기들은 이제 코로는 호흡을 안 하고 아가미라든가 입으로 이제 호흡을 하고,
코는 단지 이제 냄새 맡는 거, 후각 기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러캔스는 진흙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거기서 쉬기도 하면서 비가 안 올 때 우기를 잘 견디는 걸로 돼 있고, 뭐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물이 많으니까 뭐 신경 안 쓰겠죠. 하지만 이제 비가 안 와서 가물 때, 요럴 때 이제 어떤 진흙 속에 이제 그 숨어가지고 어떤 그 휴식을 취한다든가 어려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는 모든 위대한 과거의 모든 위대한 진보는 대담하고 새로운 상상력에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대담하게 진보가 된다는 거죠. 이때 그 대범기 때의 동물 중에 하나는 톡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무슨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찐득이라든가 뭐 이런 그 벌레들 같이 빈대 같은 거 이런 거 비슷하게 생긴 요 톡톡이는 4억 2천만 년 전에 4억 2천만 년 전에 대범기 때 톡톡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히네리아, 하이네리아는 길이가 4m나 되고 무게는 2톤이나 되는 엄청난 포식자 거구가 되겠습니다. 지느러미에 강한 근육이 있어서 앞뒤 지느러미를 팔처럼 움직이면서 바다와 육지 사이를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것이 하이네리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당시에 대범기에 나타난 동물 중에 돈벌레가 있습니다. 이 돈벌레 그리마라고 그러는데 이는 등장을 해서 이 돈벌레가 거미라든가 모기, 파리, 바퀴벌레, 나방 이런 해충들을 잡아먹는 익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식가라서 많이 무조건 막 곤충도 잡아먹죠. 그다음에 이제 길이는 이제 조그맣죠. 길이는 2cm 아니면은 뭐 7cm, 그러니까 10cm 안 되죠. 조그마한 길이인데 다리가 30개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은 자기의 다리를 일부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축한데 습기가 많은 축축한데 따뜻한데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종류 중에 하나인 좀도 요태 나타나겠습니다. 대범기 때 나타났습니다. 좀은 10mm 크기, 그러니까 뭐 약 1cm 크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돈벌레 그리마보다도 훨씬 작죠. 돈벌레가 한 2cm, 7cm에서 10cm인데 반해서 요 좀은 한 1cm, 그러니까 더 훨씬 작은 게 좀이라는 이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생대 대범기 때 나타난 지구상의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